지난 현지 시간 6일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1.2%, S&P 500은 1.03%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3.5%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오르는데 왜 내 종목은 그대로일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지수보다 실질적인 산업 변화와 정책 수혜 기대감을 중심으로 종목 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구간입니다. 그중 지금 가장 핫한 시그널이 나오는 분야는 바로 원전 산업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공식화하며 미국 원자력 산업의 부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 산업 구조의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미국의 어떤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내 원전 관련주에 어떤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지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 에너지부는 이 사업의 총 건설비를 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전 산업의 재건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은 바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에서 10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며, 이번 10기 착공 계획 대부분을 자사가 수주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중국,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 최소 12기 이상의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경쟁 구도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 기업은 에너지 안보 문제로 미국 내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프랑스 EDF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원전 관련주 차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전 관련 종목에서는 단연 첫 번째로 봐야 할 종목이 오클로라는 종목입니다. 50.29달러의 거래 마감을 했고요. 6.6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앞쪽의 흐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가 어느 정도 눌려주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때 40달러 부근까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0.29달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눌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50.29달러 부근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1차적인 포인트를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은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물량을 매수하지 마시고요. 1차적인 포인트 잡아보시고 어느 정도 눌리게 된다면 이 40달러를 지지받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이탈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35달러에서 40달러 부근에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현재 가격에서 많은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1차적인 포인트 잡아보시고 조금 더 눌리는 과정이 나타날 때 분할로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59.14달러까지도 앞에 흐름이 나타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흐름 맞춰 가실 분들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물량 모아서 60달러 부근까지 노려보시면 되고요. 이 전력과 관련한 내용이라든 그리고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길게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말이라든 내년 초까지 이 오클로라든 미국의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올해 말이라든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천천히 노려보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60달러 부근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34.36달러의 거래 마감을 했고
했고요. 10.6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눌려주는 과정이 있을 때 30달러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어느 정도 눌려주게 된다면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사는 것보다는 이 30달러 부근에서 1차적인 포인트 잡아보시고요. 이 30달러가 무너진다 라고 하면은 25달러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과정일 때 34달러, 35달러 이 구간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30달러 부근에서 1차적인 포인트 잡아보시고,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이 있을 때 분할로 어느 정도 모아가는 내용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르넥상스 관련해서 길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떨어질 때마다 모아서 올해 연말이라든 내년 초까지 주가 흐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카메코라는 우라늄 관련한 종목입니다. 60.42달러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0.6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쪽에 흐름이 세게 나타났다가 눌려주는 과정이 나올 때 60달러를 잠시나마 이탈하는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0달러 이상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60달러 밑에서 어느 정도 모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눌릴 때 심하게 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달러 미만에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서 접근을 하시고, 원전에 이슈가 있을 때 우라늄 관련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카메코라는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종목도 천천히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298.80달러에 거래 마감을 했고요. 3.0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쪽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흐름이 나타났다가 눌리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282달러 부근까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을 사기에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82달러 부근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나으니까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리는 과정들을 살펴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수주를 독점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느냐는 점이죠. 그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단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미국 5,833달러, 프랑스 7,931달러 대비 훨씬 저렴합니다. 이런 가격 경쟁력 덕분에 웨스팅하우스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국내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 흐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한국 대표 원전기술 보유 기업으로 APR1400 등 대형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전기술입니다. 원전 설계 전문 기업이고 미국 내 대형 원전 설계 수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전 기자재주에서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원전 제어 시스템 등 핵심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BHI 같은 경우 원전용 보일러 및 압력 기기,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원전용 밸브, 구동기 등을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원전 산업 확장 시 후방에서 안정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관련주 차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국내 원전 관련 종목에서는 오르비텍이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오늘도 4% 넘게 올려주면서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서도 8% 넘게 올라와주고 있고 한전기술도 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전 관련한 모든 종목군들이 급등을 세게 하는 모습보다는 일부 종목군들이 강력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장중 6.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4월달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48,200원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37,500원에서 35,000원 구간을 노려보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여기까지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고요. 눌리는 과정들이 나타날 때 이 4만원을 지지받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려주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앞에 48,200원을 넘어서면서 5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매수 포인트 잡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눌려주는 과정이 나타날 때 4만원을 지지받는지 확인하시고 이 4만원을 리턴하게 된다면 37,500원에서 35,000원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떨어지는 과정일 때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5만원 정도 노려보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장중 17.48% 상승을 하면서 오늘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이었습니다. 앞쪽에서도 한 번씩 올라설 때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줬다가 그리고 밀릴 때 윗꼬리가 달린다라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일 땐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눌려줄 때도 심하게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원에서 2,600원까지는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3,000원 바라보시면서 매도하는 전략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장중 14.6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윗골이 달려주면서 어느 정도 눌리고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쪽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윗골이가 달리면서 밀리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200원 구간을 확실하게 노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리는 과정이 있을 때 2,200원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올라서는 과정이 있을 때 2,6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려오는 과정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갔다가 그리고 한 번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때 적절하게 매도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으니까 너무 올라갈 때 다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2,200원 부근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때 2,600원 선에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매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앞쪽에서 흐름이 몇 번 강하게 나왔었던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밀리는 과정들이 자주 발생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내용들이 나타날 때 단타로 들어가면은 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2만원 구간이 호가가 달라지는 자리다 보니까 2만원 밑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한번 올라오는 과정이 있을 때 25,000원까지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종목이다 보니까 2만원 미만에서 조금씩 모아갔다가 한번 올라오는 과정이 있을 때 24,000원, 25,000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장중에 4.1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앞쪽에 흐름이 나타났다가 눌려주는 과정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눌리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14,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고 보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14,000원 부근에서는 매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도 눌리는 과정들이 나타날 때 제가 12,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그리고 올라서는 과정이 있을 때 14,000원에 매도하는 전략 이야기 해드렸고요. 지금도 한 번 더 눌리게 된다면 12,000원 부근까지는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서는 과정이 있을 때 14,0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12,000원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하시고, 그리고 한번 올라서는 과정이 있을 때 14,000원 부근이 닿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하는 전략 꾸리시면서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는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러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용량 4배 확대 선언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 착공 계획을 발표했고요.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유일 대형 원전 건설 주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은 세계 최저 건설 단가로 협력 가능성이 높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은 이젠 단기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의 초입에서 먼저 이해하고 먼저 준비한 투자자만이 중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식 라이브 채널에서는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실제 투자에 필요한 정보와 해석을 중심으로 종목과 산업을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라이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